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스페셜리스트 솔루션 아키텍트 심탁길입니다. 저는 오늘 세이지메이커 AI로 기업이 젠 AI와 ML 도입 과정에서 겪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세이지메이커 AI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고 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의 세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워크플로우 진화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산업 업종을 망라해서 이 생성형 AI는 기업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 등 자본 시장에서 1순위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벤처 캐피탈인 안드레센 호로위츠의 리포트에 의하면 2024년 젠 AI에 대한 기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한 2.5배가 증가하였고요. 기업에서는 3개 이상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는 멀티 모델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파인 튜닝, 렉에 대한 니즈가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기업들이 이 AI 도입 과정의 어려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직면하는 어려움 6가지를 살펴보면은 첫째, 조직별로 서로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서 표준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들이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자체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싶지만 이를 위한 노력들, 시간과 자원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요. 셋째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가공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됩니다. 데이터 가공 생성 업무가 이 데이터 과학자 업무 시간의 80%를 차지한다는 리포트도 있습니다. 넷째, 거대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생성하고 튜닝하고 배포하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이 복잡한 ML 인프라 자체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자동화되지 않는 반복적이고 수동으로 관리되는 ML 작업이 도입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AI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따른 어려움입니다. 대부분의 조직이 가버넌스적인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ML 모델에 대한 제어 그리고 가시성이 필요하지만은 이 도구나 체계가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6가지 도입 장애 요소에 대한 극복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파편화된 데이터 과학 도구 문제는 이 AI, ML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하나의 통합된 개발 환경과 IDE로 제공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자체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싶은 고객들에게는 400개 이상의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쉽게 모델을 커스터마이징하고 배포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고품질 레이블링 데이터셋 생성 관련해서는 이 데이터 과학자 업무 시간에 80%를 차지한다는 이 데이터 레이블링 전처리 가공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넷째, ML 인프라 관리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 관리형 ML 인프라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PU 선정, 가속기, 메모리 최적화, 이미지 관리 등 이 복잡한 업무로부터 분리되어서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ML 작업은 MLOps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AI 거버넌스 도구를 사용하여 AI ML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생명 주기를 투명성 있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객과 시장의 니즈를 위해서 AWS는 세이지메이커 AI를 개발하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피터 랩, VS 코드, R 스튜디오와 같은 ID를 제공하여 조직 내 개발자들과 협업하면서 코딩할 수 있고요. 400개 이상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로우 코드 방식으로 파인 튜닝하고 배포하고 평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의 리딩 솔루션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세이지메이커 내에서 수준 높은 AI 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지금은 BMW 같은 제조업에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에르 같은 제약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의 수많은 기업에서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이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를 도입해서
이전에 1개월이 걸렸던 ML 환경 구축 시간을 5분 만에 완료할 수 있었고요. 이 중남미 최대 은행인 아이타운은 내부에 ML 사용자가 한 3,2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여 배포 시간을 기존 6개월 가까이 걸렸던 일을 3에서 5일 정도로 단중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객 성공 사례들은 AWS 웹사이트에 좀 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다음 챕터에서는 이러한 고객 성공 사례를 만든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이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 대한 세부 설명 시간입니다. 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는 머신러닝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최초의 완전 통합 개발 환경으로 머신러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통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제공합니다.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 준비부터 모델의 구축, 학습, 배포, 모니터링까지 모든 머신러닝 개발 단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AI 어시스턴트인 아마존 Q를 세이지메이커 내의 주요 서비스에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ML 개발의 각 단계별로 소넷 3.7이 탑재된 아마존 Q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 쉽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가 개발자를 위한 도구라면 이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나 기획자들을 위한 노코드 개발 툴인 세이지메이커 캔버스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1번 데이터 탐색에서부터 6단계 관리 및 모니터링까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탐색 및 준비를 위해서 세이지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주요 도구들입니다. 아마존 데이터존은 중앙 집중식 카탈로그를 통해 데이터 자산의 효율적인 검색, 데이터 리니지 추적, 그리고 규제 준수를 위한 거버넌스를 제공합니다. 이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은 이 파이썬이나 SQL을 단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폴리글럿 노트북이며 이 개발 도구를 옮겨 다니는 번거로움 없이 한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스파크 EMR 서블리스는 인프라 관리 부담과 확장성에 대한 고민 없이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상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임리스하게 데이터 탐색 및 준비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회상을 해보면은 데이터 과학자로 일하면서 이 난감했던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풀고자 하는 비즈니스 문제는 있는데 이를 위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없다면 만들어낼 수는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 참 난감했었습니다. 이런 난감함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인 아마존 데이터존은 기업이 데이터와 ML 모델과 같은 자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자산들은 생산자와 소비자에 의해 게시와 구독의 형태로 공유되고 활용되어지고 관리되어집니다. 즉 개발자나 데이터 과학자들은 때로는 데이터 생산자로서, 때로는 데이터 소비자로서 역할로서 작업한 데이터셋을 프로젝트나 조직 전체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비자는 게시된 데이터셋이나 머신러닝 모델을 발견하면 구독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데이터존을 사용하여 구성된 SF 화면입니다. 그 화면 중앙에 이 빨간색 선 안에 있는 것이 레드시프트 테이블, 레드시프트 뷰, 글루 뷰, 커스터머 1000 ML 모델이 SS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곳에서 이 프로젝트 멤버들이 공유해준 데이터셋이나 ML 모델을 조회하고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프로젝트 내에 원하는 데이터셋이 없으면 도메인 전체에서 데이터셋을 검색하고 구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 중앙에 빨간색 안에 있는 커스터머 1000 ML 모델을 클릭하면은 이 모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속성 정보, 메타데이터, 변경 이력인 리비전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SS에 등록된 이런 ML 모델들은 모델 레지스트리에도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세이지메이커 인스턴스로 배포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서 조금 전에 구독한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은 이 폴리글럿 다중 언어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셀은
레드시프트 테이블을 조회하는 SQL 에디터로, 또 어떤 셀은 이 ML 모델 튜닝 작업으로, 또 어떤 셀은 스파크 작업을 실행하는 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셀 단위로 실행 인스턴스 환경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파크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화면과 같이 EMR 서버리스나 EMR 클러스터 환경을 설정해서 오른쪽 상단에 어태치 버튼을 눌러서 이 작업 노트북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해당 노트북의 셀에서는 EMR 서버리스 스파크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데이터 과학자 업무 시간의 80%가 데이터 전처리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전처리가 피할 수 없는 작업이지만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와 조직 내 사람들과 안전하게 데이터 모델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델을 선택하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세이지메이커는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처럼 이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를 클릭하면 약 400개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포함하여 700여 개의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딥시크 R1 모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프 스타트는 젠 AI 개발 플랫폼인 아마존 베드락과도 잘 연동되어 있어서 딥시크 같은 일부 모델들을 베드락에 바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락에서는 배포된 모델들을 선택할 수 있고 가드레일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원하는 모델을 점프 스타트에서 선택을 하면은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이지메이커는 자동 평가와 휴먼 평가 두 가지 모드를 제공합니다. 이 자동 평가를 선택하면은 이 화면에서처럼 태스크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하고 싶은 태스크가 텍스트 요약인지 Q&A인지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인지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에 사용할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세이지메이커는 라마 모델 평가용 데이터셋 같은 공개 빌트인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고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화면에 나온 불큐, 트리비아 Q&A 같이 데이터셋이 빌트인으로 제공된 데이터셋이고, 자체적인 평가 데이터셋을 보유한 기업들은 직접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휴먼 평가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해 줍니다. 이 평가를 실행하면은 이 워크로드에 따라 수분에서 수십 분 후에 유해성, 사실적 지식 등 수십 가지 이상의 지표에 대한 모델의 성능 지표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모델 튜닝 및 커스터마이징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의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는 모델 평가뿐만 아니라 학습, 최적화 배포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 메뉴의 트레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 튜닝을 어떻게 할지 설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파인 튜닝에 사용할 학습 데이터셋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이지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샘플 데이터로 간단히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을 합니다. PEFT 방법으로 로라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레디언트 체크포인팅,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믹스드 프리시전 등 하지만 이 파인 튜닝을 위한 필수적인 다양한 옵션들을 화면의 메뉴에서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불과 2년 전만 해도 LLM 파인 튜닝은 범접할 수 없는 AI 전문가들만의 영역이었지만, 이 세이지메이커는 이러한 진입 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보유한 기업들은 자사의 비즈니스 목적에 부합하도록 모델을 커스터마이제이션 하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험 추적과 모델 관리 단계입니다. 세이지메이커는 자체적인 MLOps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MLflow 같은 MLOps 오픈 소스를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도 제공을 합니다. 이 사용 방법은 왼쪽 상단에 MLflow 아이콘을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은 MLflow 트래킹 서버가 생성이 됩니다.
보통 이 데이터 과학자분들은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코딩하면서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ML플로우 트래킹 서버를 실행한 다음에 화면의 왼쪽처럼 노트북에서 ML플로우 트래킹 서버 주소를 설정하고 실험 이름, 익스페리먼트 네임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화면의 오른쪽처럼 그 with 데코레이터 안에서 ML플로우 클라이언트로 학습 하이퍼 파라미터, accuracy 같은 매트릭 등 다양한 정보를 로깅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세이지메이커와 연결된 ML플로우 UI에서 이 실험 결과별로 하이퍼 파라미터라든가 RMSE, accuracy 등과 같은 성능 지표를 비교 분석해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최적의 실험 결과를 보여준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장의 ML플로우 UI나 세이지메이커 UI에서 선택된 모델을 이렇게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작업하는 노트북에서 ML플로우의 레지스터 모델 함수를 사용하여 모델 패키지 그룹과 버전 정보와 함께 이 세이지메이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등록된 모델들은 세이지메이커 모델 메뉴에서 이 화면처럼 클릭하여 성능 지표 모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등록된 모델이기 때문에 추후에 원하는 시점에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일에 몰입을 하면서 동시에 프로젝트 팀원들과 진행 사항이나 산출물들을 공유하면서 잘 협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세이지메이커의 MLOps 서비스를 이용하면 진행 사항이나 산출물을 공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간단한 코딩 프랙티스만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실험에 대한 추적이나 모델 등록 등 이런 이력 관리들이 세이지메이커에서 자동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개발자분들은 기존에 일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노트북을 사용하여 집중하면서 개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인 프로덕션 배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한 모델을 프로덕션에 배포하는 방법은 앞서 보셨던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 UI를 통해서 배포할 수 있고요. 이 세이지메이커 SDK를 통해서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배포 전에는 퀀타이제이션, 컴파일,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등의 최적화 작업을 통해 인퍼런스 트루풋이나 레이턴스를 개선하는 작업을 보통 수행합니다. 이 부분도 점프 스타트를 통해서 수행할 수도 있고 동시에 SDK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덕션 배포 관련하여 아마존 LLM 컨테이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LM 배포 시 인퍼런스 속도와 이 스루풋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아마존 라지 모델 인퍼런스 LMI 컨테이너는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을 하드웨어와 OS 타입에 맞게 설치하고 최적화시킨 더커 이미지입니다. 이를 위해 본사에서는 컨테이너 전담 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OS 커널 레벨, 소스 코드 레벨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LMI 컨테이너의 구성 요소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단에는 DJL 서빙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네티 기반의 고성능 모델 서빙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있고요. 밑에 층에 있는 VLLM, LMA 디스터 같은 인퍼런스 엔진이 탑재되어 플래시 어텐션, 페이지드 어텐션, 롤링 배치 등의 메모리 스루풋 최적화, 인퍼런스 속도 최적화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각 OS별로 쿠다 DNN, 쿠다 플러스 등의 GPU 커널 드라이버들을 설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이 다음은 LMA 컨테이너 이미지에 구성된 라이브러리와 버전에 대한 정보입니다. LLM 인퍼런스의 디팩토 스탠다드처럼 사용 중인 VLLM 라이브러리 버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이미지에는 VLLM 0.63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 업데이트된 컨테이너 이미지는 VLLM 최신 버전 0.72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개발자분들은 세이지메이커 SDK 이용해서 이 LLM 컨테이너의 LLM 배포를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컨테이너 이미지 URL을 직접
지정하고 이 세이지메이커 SDK를 사용하여 세부 옵션을 설정해서 배포하는 장면이고요. 오른쪽 화면은 점프스타트 API를 이용해서 단 몇 줄만의 코드로 더 간단하게 배포하는 장면입니다. 이 프로덕션 배포 전에 모델 최적화 작업도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 퀀타이제이션이나 디스틸레이션,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등의 작업도 마찬가지로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프 스타트에서 모델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옵티마이즈 버튼을 누르면 최적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최적화 태스크를 수행할 것인지 태스크를 정합니다. 메뉴에 보면은 컴파일레이션, 퀀타이제이션,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등등의 태스크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두세 가지 태스크들을 같이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에선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작업을 선택하였고요. 이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에서는 이 드래프트 모델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팀에서 사용 중인 드래프트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세이지메이커에서 제공하는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들을 마치고 인퍼런스 최적화 작업을 실행하면 화면을 통해서 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최적화 작업이 끝나면 모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언제 만들어졌고 업데이트 되었고 모델의 S3 위치와 ARN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해당 모델을 세이지메이커를 통해 배포하고 인퍼런스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장은 한 2-3분 정도의 데모 영상인데요. 이 퀀타이제이션과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두 가지 옵션을 동시에 사용해서 모델을 최적화하고 배포하고 인퍼런스 테스트까지 하는 영상입니다.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점프스테이트의 여러 모델 중에서 라마 3.1 70B 모델을 검색을 했고요. 검색한 모델을 찾아서 여러 가지 태스크 중에 옵티마이즈 작업을 실행을 합니다. 엔드 유저 라이선스에 동의를 했고요. 여기서 수행할 태스크로 퀀타이제이션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까지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에 사용할 드래프트 모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 걸 가져올 것인지 하다가 기존에 만들어진 세이지메이커에서 제공하는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드래프트 모델에 대한 엔드 유저 라이선스에 동의를 했고요. 이런 최적화 작업을 수행한 결과물, 새로운 모델을 저장할 S3 저장소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S3 저장소를 이제 다 지정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양한 옵션, 어드밴스드 옵션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텐서 패러렐 디그리라든가 맥스 토큰 랭스라든가 이렇게 수십 가지의 세부적인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대부분 디폴트로 그냥 놓고 크리에이트 잡을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현재 인퍼런스 메뉴로 가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인퍼런스 최적화된 모델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인퍼런스 최적화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인퍼런스 모델을 한번 클릭했었을 때 이렇게 모델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 좀 세부적인 정보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디플로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디플로이를 할 인스턴스 어떤 스펙 정보를 세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델에 대한 이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엔드포인트 인스턴스로 배포를 하였습니다. 엔드포인트 메뉴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배포된
그 엔드포인트 인스턴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실행 중인 인스턴스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포된 엔드포인트를 하나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또 옵션을 뭘 설정할 수 있고 보시면 이 오토 스케일링 잘 보이지는 않는데 오토 스케일링까지도 이미 배포된 엔드포인트 대상으로 설정해서 부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토 스케일링 작업을 하지 않고 이제 배포된 엔드포인트 인스턴스 대상으로 가볍게 추론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으로 세이지메이커가 무엇인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고요.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잠시 후에 응답, 세이지메이커에 대한 리스폰스 응답이 잘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데모를 시청했고요. 마지막 6번째 단계인 관리 및 모니터링입니다. 이 모델을 최적화해서 프로덕션에 배포하고 나면 이제 끝이 아니고 이 모델이 지속적으로 좋은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 드리프트나 모델 드리프트 같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감지할 주요 지표들을 정하고 이 지표별로 베이스라인을 설정합니다. 가령 화면의 하단처럼 이 프리시전, F1 스코어, 리콜 같은 지표와 베이스라인을 설정하면은 현재 배포된 모델이 이 베이스라인을 충족하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는 과정에서 베이스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알람이 보내지고요. 그 현재 모델의 주요 매트릭 상태를 세이지메이커 UI를 통해 조회하고 분석하여 이후 넥스트 스텝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이지메이커 모델 모니터 SDK를 이용해서 이렇게 3단계로 설정을 하면은 이후의 데이터나 모델 드리프트 여부를 감지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화면에서처럼 이 모델을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 이용해서 이 프로덕션 배포를 할 때 이 데이터 캡처 설정을 추가해서 배포를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화면에서처럼 이제 베이스라인 설정을 합니다. 가령 이 베이스라인에 사용된 데이터셋의 데이터 분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지를 모니터링하고요. 이 베이스라인 데이터셋과 분포나 여러 가지 게 달라지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이게 데이터 드리프트인지 모델 드리프트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걸 점검하고 알리는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의 Gen AI ML 워크플로우 단계별 주요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화면에 이제 캘리포니아 버클리 공대에서 발표한 이제 인터뷰 스터디 논문입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한 90%의 머신러닝 모델이 프로덕션 배포에 실패하였고 85%의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비즈니스 가치 전달에 실패했다는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시사점은 모델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학습 배포 운영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ML 머신러닝 모델로 비즈니스 잘 전달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모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 전체적인 엔드 투 엔드 워크플로우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챕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인 지속적인 워크플로우 진화를 위한 솔루션과 통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세이지메이커 AI를 통해서 어떻게 Gen AI 워크플로우를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지속적인 워크플로우 진화를 위한 솔루션으로 AWS는 아마존 Q를 AWS 내의 거의 모든 서비스와 인테그레이션을 시켜서 생산성을 한 차원 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AWS 콘솔에서 또는 CLI에서 또는 개발 툴에서 언제든지 Q에게 질문해서 Q의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SQL 문헌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딩 어시스턴트는 사실 많은 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주제가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 코드 작성하는데 Q 버튼을 누르면서 Q의 도움을 받아서 코딩을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뿐만 아니라 VS 코드, R 스튜디오, 인텔리제이, 비주얼 스튜디오, 파이참 등
인지도 있는 대부분의 ID에서 Q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마존 Q는 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에도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우코드 데이터 프로세싱 도구인 데이터 랭글러의 플로우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왼쪽 화면에서 이 세이지메이커 그 캔버스의 Q 채팅창을 열고 이 데이터셋을 업로드하고 싶다라고 입력하고요. 이후 한두 번 더 대화를 나누면서 원하는 것을 구체화해서 Q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Q는 이제 오른쪽 화면에서처럼 S3부터 데이터 업로드, 그리고 카테고리 인코딩, 아웃라인 제거 등 약 5단계의 스텝으로 구성된 데이터 랭글러 플로우를 만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실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 진화를 위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은 두 번째 챕터에서 설명드렸던 이 머신러닝 개발 사이클에 해당되는 각 단계별, 즉 파인 튜닝, 엔드포인트 배포, 이밸류에이션, 모델 모니터 등의 단계들을 이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시켜야 합니다. 세이지메이커는 이 머신러닝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 최적화된 도구인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파이프라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하게 드래그 앤 드롭 형태를 만들어서 쉽게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Q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텍스트를 입력해서 이 워크플로우 자체를 직접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트러블 슈팅 도움을 Q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워크플로우 진화를 위한 전략으로 AWS는 이 파트너 AI 앱 프로바이더들과 협력하면서 기능을 점점 더 확장하고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비즈니스 니즈에 부합하는 더 다양한 선택 옵션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파트너 앱들은 머신러닝 실험 관리 툴인 코멧, LLM 평가 및 품질 관리 솔루션인 딥체크, 피들러, 라케라들이며 이러한 파트너 AI 앱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왼쪽 메뉴 상단에 그 앱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 파트너 앱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머신러닝 툴인 코멧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액세스 리퀘스트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면 이 코멧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이 접속할 수 있는 URL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픈 코멧 버튼을 누르거나 주어진 URL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서처럼 다양한 머신러닝 실험 결과를 관리하고 조회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챕터인 지속적인 워크플로우 진화를 위한 AWS 솔루션과 전략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AI 어시스턴트인 아마존 Q와 AWS 서비스들과의 통합, 그리고 이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이 첫 번째이고요. 둘째, 머신러닝에 특화된 워크플로우 관리를 통한 머신러닝 개발 라이프 사이클 자동화, 그리고 파트너 AI 앱 제공자와 협력을 통한 솔루션 기능의 확장이 주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세이지메이커 AI는 이 젠 AI ML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솔루션과 전략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리인벤트에서 최초 공개된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는 이 세이지메이커 AI와 데이터를 모두 아우르는 AWS의 통합 솔루션이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유니파이드 스튜디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AI와 데이터에 대한 AWS의 전략 방향성을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세션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700개 이상의 사전 구축 모델과 로우코드 기반의 엔드-투-엔드 젠 AI ML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들의 목적은 이 기업 내 AI 도입 장벽을 낮추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고 비판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